네, 달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달의 위상 변화가 일어나는 까닭인데 위상은 위치와 모양이라고 했죠. 위치와 모양이 같이 변하려면 달에 공전이 있어야 됩니다. 지구 주변에서 여기가 지구가 있으면 달이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각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고 뜨는 시간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에요. 7번 볼게요.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해당 달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미음번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삭. 그 다음에 니음번은 태양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얘가 보름인 망이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위아래를 할 때는 항상 태양이 오른편에 놓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리고 오른쪽을 표시한 다음에 봐야 됩니다. 자, 태양이 비추고 있는 면이 이쪽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면은 여기죠. 근데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면이 여기 있는 사람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상현달. 그러면은 반대쪽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하현달. 그리고 리을번은 하현과 삭 사이니까는 금음달이고 왼쪽이니까 얘도 상현달은 오른쪽, 하현달은 왼쪽, 금음달도 왼쪽.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이쪽이 지금 왼쪽이 밝죠? 그러니까 얘는 하연. 점선으로 표시된다는 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삭, 오른쪽이 밝으니까 상현, 보름인, 망. 여기는 다시 왼쪽이, 그러니까 금음달. 하나만 더 한다면, 오른쪽이 그 일부분만 보이는 초승달이 있겠네요. 그래서 답을 보면, 기역 아니고, 니은 아니고, 디귿 아니고, 리을, 네, 니을이 맞네요. 자, 달, 태양, 지구.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습니다. 일직선위에 있다고 하면 지금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 그림자는 기역, 그 다음에 저기 반 그림자에는 니은, 그리고 그 밖에는 디귿입니다. 자, 달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더 정확히 말하면 달 표면이겠죠? 달 표면이 보이지 않는다. 맞습니다. 달의 형태가 이렇게 있다는 건 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보았던 사기이기 때문에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테두리만 보이는 거예요. 자, 2번. 일식이 일어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네. 태양이 지구를 비추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달이 들어와서 태양을 가리는 일식 맞습니다. 기역에서는 기역이 본 그림자 부분이죠. 개기월식을 관찰할 수 있고요. 니은과 디귿. 니은은 반 그림자, 디귿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죠. 부분 일식을 관찰할 수 있다. 아니죠. 디귿에서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식이 일어나면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한다. 자, 여기 사람을 세워본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표현된 빨간색 사람이 오른쪽 세우는 그 표현된데 달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달이 이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태양의 이쪽 부분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 사람의 오른쪽이죠. 이 사람으로 치면 오른쪽에 태양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아까 8번 쪽으로 안 넘어갔네요.
그 한 페이지 올라가서 7-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1. 지구 둘레를 공전하는 달인데 이제 위치와 위상을 각각 바르게 연결하시오. A 위치에서는 햇빛이 여기 있으니까는 밝은 면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삭은 점선으로 표시된 거. B는 사람을 그리면 여기가 오른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현. B는 상현. 오른쪽은 니은. C는 보름. 망이죠. 망은 전체가 보이는. 그 다음에 D는 남아있는 하연. 왼쪽이 보이게 되겠죠.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월식이에요, 월식. 자, 태양과 달이 있는데, 다시요. 지구에서 달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 보름달이 보여야 되는데,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이 되면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 그림자가 완전히 가려지는 니은 지역과 있고요. 본 그림자 지역이 있고, 지구로 인해서 햇빛이 많이 가려지는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가려지는 반그림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더 크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새로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타냈는데 태양의 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본 그림자가 있어요, 가운데. 그리고 태양의 빛이 일부분만 도달하는, 그럼 여기의 빛은 지구에 가려서 도달하지 못하지만 이쪽에 있는 빛은 지구를 피해서 도달할 수 있죠. 그런 반 그림자가 위아래 있겠죠. 자, 그러면 달이 이제 공전을 하면서 요 사이를 지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넓진 않습니다. 되게 좁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달이 그 지역을 모두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반영식이 시작되는 거. 여기 반그림자, 여러분한테 알려주지 않았지만, 반영식이라고 해서, 달이 태양빛을 통해 반사시켜서 지구한테 보여주는데, 그러한 부분이 반 이상 줄어드는 부분이 반그림자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걸 반영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르쳐 주진 않았죠. 그래서 반그림자 사이에 들어온다는 것은 일부 이쪽에 있을 때보다는 반사되는 빛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달이 빨갛게 보이진 않지만 빛의 세기가 엄청 약해집니다. 약해지는 거를 반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지나다가 본 그림자 선에 닿게 되면 이제 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본 그림자에 들어오는 달은 이렇게 있으면 보름달이에요. 근데 얘가 안 보입니다. 이거를 영역 지우기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그림자 영역에 있는 부분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더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본 그림자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보여요. 그때는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 반그림자 안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 안 보이는 부분이 엄청 약한 빛을, 빨간색 부분을, 약한 빛을 내는 부분인데, 이 지금 보이는 부분이 강한 빛이기 때문에 이 약한 빛이 오히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빛이 사라지고 본 그림자에 약한 빛만 있는 부분만 생기면 얘가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말했죠. 태양빛이 직사광선으로 도달하는 건 없는데 여러 가지로 퍼져 있던 빛들이 작은 입자에 의해서 산란이 되면 이렇게 달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파란색 계열의 빛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파장이 긴 빨간색 빛만 레일리 산란에 의해서 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빨간색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빨간색 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본 그림자에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반 그림자로 나오는데 조금 나오겠죠. 그러면 얘만 보여요. 또
아까 보였던 빨간색 부분이 안 보이고, 왜냐? 지금 반그림자 밖으로 나온 부분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주변의 그 어두운 빛은 여러분이 눈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또 다시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나오겠죠?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쪽 반그림자에서는 완전히 동그란 달이 보이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에 있는 보름달보다는 가장 밝다, 중간, 밝고 아주 연한 밝기로 보이겠죠?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해본다면, 사람을 그려보시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오른쪽이네요. 그죠? 여기서 달이 어디서부터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냐 하면은 달의 왼쪽 부분이 가려져요. 왼쪽 부분이. 그죠? 여기가 달의 왼쪽 부분이죠. 달의 오른쪽 부분이 있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니까 가려질 때 왼쪽부터 가려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을 볼게요. 월식이 일어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네, 원식 맞고요. 달이 니은 위치에 있을 때 개기월식이 일어난다. 여기 본 그림자에 있을 때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거 맞고, 반 그림자에 있을 때 디귿은 아직 가려지지 않았죠. 여기가 선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일식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기가 기역이어야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디귿 3번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달 관련 문제를 풀어봤는데, 달의 이제 그 모양 찾는 거, 그리고 월식과 일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잘 보도록 해주세요. 이쪽 부분이 여러분한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106페이지에 있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행성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수금지와 목토천해 해가지고 8가지가 있고요. 지구를 빼면 7가지의 행성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성. 태양에서 가장 가깝죠? 가장 가깝다. 그러면 가장 뜨거워야 되냐? 그렇지 않다고 했죠? 금성이 더 뜨겁다고 했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금성이 뜨겁다. 왜 뜨거운지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고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중에 가장 작다. 가장 가깝고 가장 작대요. 대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낮과 밤의 표현은 온도차가 너무나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해서 평균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 대기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떨어지는 운석이 그대로 부딪혀서 구덩이가 엄청 많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달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달의 모양과 비슷한 게 수성이고요. 가장 작고 가장 가깝고 일교차가 제일 크고 그게 대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금성. 지금 그림에서 보면 알듯이 여기 옆에 있는 지구와 금성의 크기가 비슷하죠. 그리고 질량도 비슷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엄청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온 열은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그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뜨거운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행성입니다. 대기압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90배나 90배에 해당하는 대기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은 비교적 평탄하다. 왜냐하면 대기가 있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생기더라도 뭐 풍화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대기로 인해서 운석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석 구덩이에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화산도 있는 거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화성. 화성은 대기가 희박한 편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고요.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죠. 대기라는 이불이 없으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다. 그 다음에 표면은 붉은색. 붉은색이라는 것은 철이 산화철이 되면, 그냥 철이 녹으면 표면에 그 철 성분이 많은데요. 그 성분들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붉은색을 띈다고 했고요. 물이 흘렀던 흔적, 과거에 물이 흘렀고 지금도 물이 있습니다. 극관이라는 곳에. 극관, 여기 하얗게 보이죠? 여기 하얗게 극관인데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가 있는, 이산화탄소가 얼어져 있는 곳이 극관이다. 그리고 화산,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화산이 있다고 합니다. 운석구덩이, 대기가 희박하니까 그 마찰을 덜 받아서 운석이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그렇게 있고요. 목성, 이제 목성부터는 이제 성질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보도록 할게요. 태양계에서 가장 크다. 그리고 대부분 수소와 헬륨. 목성 다음부터는 거의 다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면에 가로줄무늬가 있다. 자, 얘는 자기 스스로 자전을 엄청 빨리 해요. 그래서 여기 가로줄무늬가 이렇게, 여기 가로줄무늬 있죠? 목성에 가로줄무늬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소용돌이인 대적점. 그 회전을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이런 소용돌이인 대적점. 요게 대적점이에요. 대적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고리가 다 있어요. 목, 토, 천, 해 다 있습니다. 근데 너무 희미해서 잘 그려내진 않습니다. 토성만 잘 그리고요. 나머지는 잘 그려내지 않죠. 그래서 고리가 있다. 위성이 많이 있다. 목토천해는 위성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을. 자, 그리고 토성으로 넘어갈게요. 토성의 가장 큰 특징은 고리가 아주 넓게 있다는 거예요. 두껍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엄청 얇아요. 이게 엄청 얇고 이 길이가 엄청 길다고 저번에 표현을 했었습니다. 태양계의 이론은 밀도가 가장 작다. 물의 밀도보다 더 작다고 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모두 다 밀도가 작아요. 기체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성분은 목성과 비슷하다니까는 여기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고요. 표면에 가로줄무늬가 있다. 여기 가로줄무늬 있죠? 이렇게 다 얘가 스스로 회전을 빨리 하기 때문에, 자전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의 소용돌이가 나타납니다. 뭐기 때문에,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암석 조각과 얼음 알갱이로, 여기 고리가 암석이랑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렷한. 위성수가 많다. 위성수가 가장 많다고 했죠. 자, 천왕성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메테인을 포함하고 있고 헬륨과 메테인을 포함해서 청록색이 보인다는 거 말했고요. 이거는 천왕성의 비슷한 부분,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과 이게 약간 비율의 차이기 때문에 천왕성은 약간 청록색, 그 다음에 해왕성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죠. 얘의 특징은 또 자전축이 누워져 있죠. 여기 고리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있을 텐데 자전축이 이렇게 누워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희미한 고리가 있고 위성수가 많다는 것은 목토천해의 모든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해왕성은 아까 수소,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메테인은 M이 아니고요. CH4예요. 메테인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거고, 표면에는 대기의 소용돌이인 대흑점이 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소용돌이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대흑점. 그리고 희미한 고리가 있고 위성수가 많다는 것은 목토천해의 공통된 특징이고요. 네,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계 행성을 나눌 때는 지구를 기준으로 하고 해서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내행성의 종류는 아셔야 돼요. 내행성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랑 종류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행성은 수성과 금성이 있어요. 지구 궤도보다 안쪽에 수, 금, 지, 화잖아요. 그래서 화성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수, 금, 지구가 나오기 전에 수성과 금성. 외행성은 지구 다음에 있는 화, 목, 토, 천, 해 5가지입니다. 5가지. 다음번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나눌 텐데 물리적 특성에서는 4대 4였어요. 그런데 여기 내행성과 외행성은 지구를 제외하면 7개 행성이 있고 7개 행성 중에 2개는 지구 앞에 또 5개는 지구 뒤편에서 돌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요. 자, 이번에는 행성을 분류하는 특징 중에 그 물리적 특성을 나타낸 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특성, 질량, 반지름, 밀도, 위성의 수, 고리의 수. 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질량을 기준을 지구를 1로 두었죠. 1로 두었을 때 목성 다음부터는 뭐 300배, 95배, 14배, 7배 이렇게 17배 이렇게 커지는데 그보다 지구와 질량이 비슷하거나 그보다 작은 수금지화가 이렇게 보여져 있고요. 반지름도 기준이 지구입니다. 지구를 기준을 1로 했을 때 지구와 비슷하거나 지구보다 작은 녀석들이 있고요. 그보다 지구보다 11배, 9배, 4배, 3배 이렇게 큰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 질량과 반지름이 크면 그 밀도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밀도는 기체, 액체, 고체 중에 고체 부분이 밀도가 커요. 그래서 고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행성이 밀도가 큽니다. 3. 여기 수금지화는 암석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밀도가 크고요. 목성은 1.3, 0.6, 1.2, 1.6 해가지고 밀도가 작습니다. 목토천해는 수소, 헬륨, 그리고 천왕성과 해왕성에는 메테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기체들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질량이 크지만 밀도는 작습니다. 자, 위성수는 지구가 하나, 화성이 2개 있고요. 목성부터는 그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은 수성과 금성, 지구, 화성,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이라고 이따가 나눌 텐데 지구형 행성에는 위성수가 없다. 아니면 위성수가 1개이다 라는 말은 틀려요. 위성수가 없거나 적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리는 수금지화는 질량이 작아서 그만한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 고리를 가지고 있겠죠. 자, 109페이지를 보면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지구형 행성은 표를 보는 것처럼 질량이 작고 반지름이 작아요. 그런데 밀도는 커요. 왜냐하면 암석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리는 없고 위성수는 없거나 적다.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단단한 표면이 있죠. 암석 부분이. 근데 목성형 행성에는 질량이 크고 반지름이 크지만 밀도가 작아요. 왜냐하면 기체 성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고리가 있습니다. 모두 다 있어요. 토성은 아주 진하게, 나머지 행성은 연하게. 위성수는 아주 많습니다. 60개에서 20개 막 이렇게 있죠. 단단한 표면이 없다. 기체 성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단한 표면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지구형, 목성형 행성을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에서 요 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줄 거예요. 이 제시를 해 줄 건데 요 표에 빈칸을 채우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해석 부분은 요 정도의 해석만 하면 되겠죠? 지구형과 목성형을 나눌 수 있는 해석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